그러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검사가 비위 행위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쟁점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법무부 음주운전 사건 늑장 처리 검사 3명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 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의무 위반을 함으로써 이것을 징계 사유로 삼아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검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이와 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행정소송 이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검사 이외의 다른 공무원들은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소청심사라고 하는 행정법적으로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 소청심사 청구를 먼저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소청심사 청구를 해서 감경 등 구제를 받고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한 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징계 처분권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불복해서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그 징계 처분 대상자는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로서 감경 등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징계를 받은 징계 처분 대상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청심사라고 하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수단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여타의 공무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이제 다이렉트로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 징계 사유를 보면 A 검사는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0%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A 검사는 음주 수치 0.107%의 수치로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지만 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서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0.107%를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에 전력이 없고 이번에 사고가 없다면 0.107%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약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각 시도 경찰청장한테 그 권한이 있는데 행정처분으로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 면허는 취소가 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응시 제한 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 검사의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불이익은 벌금 등 형사처벌, 여기서는 0.107%
24%를 기준으로 할 때 약 60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행정처분으로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되고, 이것과 별개로 물론 이제 징계 처분도 행정 처분이지만 소속 기관에서 이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여타의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벌금, 여기서는 이제 벌금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식 이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약식 기소하고 구약식하는 거죠. 약식 명령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이제 벌금형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벌금형의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 A 검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이 감경될 수도 있고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00만 원 선이 나왔다면 감경받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를 함으로써 이 벌금이 감경되는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면허 취소, 1년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 이후에 구제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주 수치만을 본다면 수치가 이제 높은 점이 불리해서 행정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A 검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한 1년에 대해서는 구제받기는 매우 어렵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A 검사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서 정직 1개월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검사인데, 이거는 이제 부산고검의 B 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 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다. 오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정황상 숙취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적발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 검사도 이 A 검사와 같이 원인은 이제 음주운전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치로 볼 때 A 검사는 이제 취소 수치였지만 B 검사는 이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이죠. 0.044. 음주운전은 0.030% 이상부터 성립이 되는데, 음주운전은 성립되지만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는 0.080%를 기준으로 하고 0.080% 미만이기 때문에 100일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 검사는 A 검사와는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기 때문에 A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B 검사는 이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소청 심사로 다툴 수가 없고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 0.044%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서 약식 명령 청구를 해서 구약식을 하면 법원 판사가 약식 명령에 의해서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의한 그 벌금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와 동일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음주운전이 인정이 되는 한 이 면허정지 100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 한은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 라고 해서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100일 면허정지가 50일 정지로 감경한다, 이렇게 해서 감경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100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50일 정지로 감경될 수도 있고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불법구제 수단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 교육을 이수를 함으로써 10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20일 감경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추가로 2차 교육을 받아서 추가로 3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감경을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1차, 2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10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50일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감경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B 검사에 대한 그 0.044%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C 검사는 청주지검 C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무 관련한 사항인데 여기서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어떻게 해서 처분이 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 범죄가 아주 중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공소시효 완성될 때까지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걸로 봐서 이 송치되어진 이 담당 이 사건이 아주 중한 것은 아닌 걸로 이제 추정이 되지만 이 범죄 수사와 기소를 주업무로 하는 이제 검사가 이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검사가 의무 위반을 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이제 받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불법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